서울의 심장부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을 차지한 AURA 글로벌의 전략 회의실은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장관을 눈에 담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긴 테이블에 상석 그림자처럼 앉아 있는 한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바로 AURA 글로벌의 새로운 CEO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금융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혜성처럼 나타나 단 몇 달 만에 위태롭던 AURA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이제는 업계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천도의 불꽃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회의실의 반대편에는 진숭그룹의 CEO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오만함이 몸에 밴 사내였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값비싼 시계가 그의 지위를 과시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AURA가 감히 지인승의 독주를 막아선다는 사실 자체를 참을 수 없었다. 특히 저 여자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등장이 모든 것을 꼬이게 만들었다. 차세대 반도체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는 명백히 제인송이 주도해야 할 사업입니다. 태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AURA 글로벌은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기술력도 자본도 없습니다. 윤 대표 분수를 아는 것이 현명할 텐데요.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도발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이 두 거물의 첫 번째 충돌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에 든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강 대표님께서 진승의 기술력을 과신하시는군요. 그녀는 화면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미러링했다.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제인숭이 제시한 프로젝트 계획서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정확히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당신들의 계획은 5년 전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장된 기술이죠. 자본이요. AURA는 이미 유럽의 이리시움 캐피털로부터 독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리시움 캐피털은 진숭이 몇 달간 공들였으나 끝내 거절당한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투자사였다. 저 신출내기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들을 설득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거짓말 마시오. 이리시움이 당신들 같은 신생업체와 손을 잡을 리가.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얼음 조각 같은 미소였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 서류가 증명해 줄 겁니다. 그녀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즉시 각 임원들에게 두꺼운 서류철을 배포했다. 그것은 이리시움 캐피털과의 공식 계약서 사본이었다. 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서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또한 AURA는 이미 차세대 신소재 관련 핵심 특허 3건을 확보했습니다. 진숭이 지금 개발하려는 기술보다 최소 2년은 앞서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회의실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AURA가 이 정도의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태준은 서류를 집어던지듯 노려보았다. 특허 번호와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물에 걸려든 기분이었다. 윤서연. 그는 이 이름을 불과 몇 주 전에 처음 들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제인숙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날씬한 실루엣이 스크린의 빛을 받아 더욱 도드라졌다. AURA 글로벌의 대표 윤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AURA가 맡게 될 겁니다. 그녀는 태준을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온순함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압도적인 자신감뿐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애쓰고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의 그녀는 오직 AURA의 CEO 윤서연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왔다. 그리고 오늘 그 칼날의 첫 번째 섬광이 태준의 목을 겨누었다. 태준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다른 임원들은 이미 AURA가 제시한 자료의 우월함을 인정하는 눈치였다. 지인승의 계획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 굴욕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 회의는 무효요. 진승은 이런 식의 날치기 인수를 용납할 수 없소. 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날치기 인수가 아닙니다. 강 대표님. 이것은 철저한 준비에 기반한 전략적 우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태준을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지인숙 내부의 보안 시스템부터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중요한 정보가 너무 쉽게 새어나가더군요. 그 말은 태준에게 결정타였다.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암시였다. AURA가 제인승의 계획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서연은 이미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승전보처럼 회의실에 남겨진 태준은 주먹을 부르짖었다. 윤서연, 윤서연. 그는 그 이름을 곱씹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불안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그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 여자 뒷조사의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모든 걸 알아내. 한편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강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5년 전 자신이 쫓겨나던 날, 저 얼굴은 비웃음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서연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차가운 불꽃이 일었다. 아니 강태준, 넌 이제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AURA 글로벌의 로비로 걸어 나갔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연약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냉혹하고 강력한 CEO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첫 번째 전투는 승리했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집기를 부수며 분노를 표출했다. 최고급 위스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감히나 강태준을 물먹여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쳐버린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지인승은 업계 인류였고 그는 그 제국의 황제였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AURA를 짓밟아. 언론을 이용해 저 여자가 이리시움 캐피털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분명 더러운 뒷거래가 있었을 거다. 그걸 파헤쳐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지인숭의 막강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동원하면 저 신생업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주는 알지 못했다. 윤서연이 지난 5년간 어떤 지옥을 견디며 이날을 준비했는지. 그녀는 태준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진승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진승을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완벽하게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 도착했다. 그녀의 집무실은 화려함 대신 극도의 미니멀리즘과 기능성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오늘 회의는 첫 번째 관문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분명 반격해올 것이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더럽고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녀의 충직한 비서이자 전략기획실장인 민지혁이 들어왔다. 대표님 예상대로 진승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이리시움 캐피털과의 관계를 문제 삼을 모양입니다. 민지혁은 서연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그녀를 알아보고 따른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예요. 민 실장, 우리가 준비한 두 번째 카드를 공개할 준비를 하세요. 강태준이 언론을 이용하면 우리는 진실을 이용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계획은 태준의 수보다 항상 한두 발자국 앞서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오만함이 곧 그의 가장 큰 약점임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윤서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미국에서 MBA를 마쳤고 유럽 지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게 다야 가족 관계는 과거 행적은 그의 고함의 조사팀 직원이 몸을 떨었다. 그게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태주는 마른 세수를 했다. 완벽하게 보호되는 기록. 이것은 그녀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이름 윤서연, 왜 이렇게 귀에 익으면서도 낯선 것일까? 그는 불현듯 떠오른 기억에 몸서리쳤다. 5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 그녀의 이름은 분명. 아니,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였고 이미 죽었거나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어지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5년 전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아내의 이름을 확인했다. 윤서연. 태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오늘 회의실에서 본 그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태도가 과거의 아내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5년 전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순진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그녀의 곁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앤송의 창립 멤버였지만 강태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되찾을게요. 그리고 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강태준은 밤새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윤서연. 세 글자가 그의 눈을 태울 듯이 타올랐다. 동일 인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야 했다. 그가 기억하는 윤서연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울먹이던 연약한 아내였다. 맹세코 5년 전 그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고 쫓아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단순한 동명인이겠지. 태주는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어제 회의실에서 본 그 얼음 같은 눈빛, 지인승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던 그 날카로운 통찰력. 그것은 그가 알던 윤서연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경멸감, 그 차가운 분노는 기묘하게도 익숙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어제 지시한 뒷조사 어떻게 됐나? 이번엔 내가 직접 묻지. 저 여자의 5년 전 기록 아니 10년 전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알아내. 필요하다면 흥신소든 뭐든 다 동원해.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인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태주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묻었지만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뒤엉켜 있었다. 7년 전 지인숭의 창립 멤버이자 부회장이었던 윤 회장의 외동딸 서영과의 결혼. 그것은 완벽한 정략 결혼이었다. 태주는 야망을 위해, 윤 회장은 딸의 행복을 위해 그 결혼을 승낙했다. 서연은 헌신적인 아내였다. 그녀는 태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남편이 늦은 밤 지쳐 돌아오면 따뜻한 수프를 끓여 주었고 그의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기억하며 챙겼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강태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고 이내 경멸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녀는 화려한 세장 속에 갇힌 아름다운 새에 불과했다. 세상의 냉혹함도 진숭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 당신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나 쓰면서 얌전히 집에 있어. 그는 종종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녀가 경영에 대해 조심스럽게 조언이라도 할라치면 그는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과거의 기억이 태준의 머리를 찔렀다. 5년 전 그날 밤 지인숭 창립 기념 파티. 그는 아름답게 차려입은 서연을 파티 내내 홀로 내버려 두었다. 대신 그는 다른 재벌의 딸들과 웃고 떠들며 노골적으로 힘을 과시했다. 서연이 다가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귀찮게 굴지 마. 당신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그때의 서연의 눈빛. 상처받고 체념하고 슬픔에 잠겼던 그 눈빛. 어제의 윤서연 대표와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왜 자꾸만 그 눈이 겹쳐 보이는 것일까? 태주는 위스키를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오르자 더욱 끔찍한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연의 아버지 윤 부회장을 제거하던 날의 기억이었다. 태주는 진성을 완전히 삼키고 싶었다. 윤 부회장은 그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는 창립 멤버로서 태준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을 사사건건 반대했다. 태준은 치밀하게 함정을 팠다. 그는 윤 부회장 모르게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해 그가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 윤 부회장은 믿었던 사위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그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윤 부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다. 서연은 아버지를 살려달라며 태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녀는 비에 젖은 채 현관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애원을 매몰차게 짓밟았다. 오해 순진하긴. 당신 아버지는 끝났어.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는 이혼 서류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건 내 집이고 제인승도 이제 내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럴 수 있어요. 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태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에서 순진함과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증오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경호원들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빈손으로. 그 후 태주는 윤 부회장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서연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그녀가 충격으로 자살했거나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감히 AURA의 대표가 동일 인물일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다. 만약 정말 그 여자라면. 그때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대표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벌떡 일어났다. 말에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내밀었다. 윤서연 대표, 5년 전 기록이 전무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5년 전에 다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보고서는 AURA의 윤서연 대표가 미국 명문대에서 MBA를 수료하고 유럽의 투자은행에서 괴물 같은 실적을 올리며 초고속 승진했다는 화려한 이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이전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이리시움 캐피털에 투자를 유치할 때 보증을 선 인물이. 태주는 보고서를 낚아챘다. 누구야? 비서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리시움 캐피털의 아시아 지부 총괄이사 민지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 5년 전 진숭에서 윤 부회장님의 직속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젠장. 태준은 보고서를 구겨 던졌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 여자다. 그 연약하고 순진했던 아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거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뒤통수를 쳐. 태주는 분노보다 더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여자에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윤서연이 아버지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어떻게 5년을 버텼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윤서연, 네가 감히 내 영역에 다시 발을 들여줘와. 5년 전에는 목숨만 붙여서 쫓아냈지만 이번에는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주지. 태준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윤서연을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을 위협하는 과거의 망령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AURA에 심어둔 우리 쪽 라인 전부 가동해. 저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그리고 청소부들을 준비시켜. 그의 가면이 완전히 깨어졌다. 신사적인 기업가, 냉철한 CEO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잔인하고 비열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윤서연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아직 몰랐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5년 전에 연약한 여자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서울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거대한 폭탄이 터졌다. AURA 글로벌이 진승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진성케미컬에 대한 적대적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것이다. 이 뉴스는 순식간에 모든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제인송 제국에 대한 정면 도발이자 AURA의 윤서연 대표가 던진 첫 번째 창이었다. 진성케미컬은 진숭그룹 내에서 가장 건실한 현금 창출원이자 강태준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하는 비밀스러운 회사였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화학 소재 기업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각종 불법 로비를 집행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곳은 강태준의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자마자 값비싼 크리스탈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졌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윤서연이 진승의 다른 부실 계열사나 신사업 부문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진성케미컬은 예상 밖이었다. 그곳은 진승의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저 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태주는 처음으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5년 전에 그 순진했던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파고들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재무팀과 법무팀을 비상 소집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해. 자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당장 우호 지분을 확보해. 하지만 서연의 공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제인숭이 자금 확보와 주가 방어를 위해 허둥대는 사이 AURA의 전략기획실은 이미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반격을 시도했다.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 즉 비열한 언론 플레이였다. 몇 시간 만에 인터넷 포털과 경제지는 AURA와 윤서연을 비방하는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단독 AURA 글로벌 무리한 인수로 유동성 위기, 심층 취재 베일에 쌓인 CEO 윤서연 이리시움 캐피털과의 부적절한 커넥션 의혹.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AURA를 투기 자본으로 윤서연을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요부로 몰아갔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계집은 계집일 뿐이지. 이런 여론전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거다. 그는 AURA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동요하며 윤서연이 무릎 꿇고 항복할 것이라 확신했다. 이것이 그가 수년간 업계를 지배해온 방식이었다. 그러나 AURA의 워룸은 태준의 사무실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윤서연은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비방 기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혁 실장과 핵심 팀원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서연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일이었다. 대표님 진숭 측에서 예상대로 2차 언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5개 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정기사를 송출했습니다. 민지혁이 차분하게 보고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응 속도가 빠르군요. 하지만 너무 예측 가능해서 지루할 정도예요. 강태준은 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진흙탕 밑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녀는 민지혁에게 눈짓했다. 우리가 확보한 진성케미컬 내부 감사 자료 원본을 AURA의 공식 보도자료 채널을 통해 공개하세요. 명분은 인수대상 기업의 투명성 검증입니다. 팀원 하나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대표님, 하지만 그 자료를 지금 공개하면 지인송 측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패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우려였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강태준은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작 이 정도 자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동시에 우리를 더욱 거세게 공격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균열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들게 해야죠. 몇 분 후 AURA 글로벌의 이름으로 충격적인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그것은 진성케미컬의 최근 3년간의 내부 회계 장부 사본과 원자재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이메일 내역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지인성 그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AURA를 비난하던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AURA의 적대적 인수는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부패한 기업을 정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진숭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AURA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AURA의 보도자료를 보고 피를 토할 듯한 분노에 휩싸였다. 이 미친년이, 그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어떻게 윤서연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당장 진성케미컬의 임원들을 쥐어짰지만 이미 자료는 세상에 공개된 후였다. 그는 서연이 파놓은 함정에 정확히 걸려들었다. 서연이 공개한 자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태준이 이 자료를 덮기 위해 더 큰 불법을 저지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성케미컬이라는 거대한 댐에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댐의 작은 구멍을 뚫고 태준이 스스로 그 구멍을 막으려다 댐 전체를 무너뜨리도록 설계한 것이다. 서연은 창밖에 혼란스러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강태준, 이게 시작이야. 넌 이제 네가 만든 지옥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게 될 거야. 그녀는 5년 전 자신을 내쫓으며 경멸하던 그의 표정을 떠올렸다. 이제 그 경멸은 공포가 되어 그에게 돌아갈 차례였다. 그녀의 복수는 차갑고 정교하며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태주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백전노장이었다. 고작 이 정도 자료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지. 그는 즉시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포진된 자신의 라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AURA가 불법적인 해킹으로 기업 비밀을 탈취했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그의 반격은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AURA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윤서연 역시 그가 사용할 모든 수단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팀은 이미 모든 자료의 출처를 합법적인 내부 고발로 위장해 두었으며 원본 데이터는 해외의 안전한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서연은 민지혁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지인숭의 법적 대응팀이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린 사이
계획대로 두 번째 계열사의 지분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하세요. 강태준은 진성 케미컬을 방어하는데 모든 자금을 쏟아부을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진짜 사냥 시간이니까. 그녀의 전략은 다층적이었고 태준은 이미 그녀의 거미줄에 걸려든 상태였다. 강태준의 반격은 예상대로 거셌다. 지인승의 법무팀과 그가 매수해둔 검찰 라인이 총동원되었다. AURA 글로벌 본사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검찰은 불법 해킹을 통한 기업 비밀 탈취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지인승이 동원한 언론 매체들은 AURA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AURA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서연이 혜성처럼 등장해 회사를 정상화시켰지만 대부분의 임원들과 투자자들은 지인승이라는 거대 제국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서연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날카로운 질문과 노골적인 불만에 직면했다. 윤 대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기업 인수를 원했지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투자한 게 아닙니다. 한 이사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지인순과의 싸움은 무모합니다. 당장 적대적 인수를 포기하고 강태준 대표와 협상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이러다간 회사 전체가 공멸할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혹은 무릎을 꿇을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금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압도하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사님들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물러선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강태준이 우리에게 검찰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심장을 진성 케미컬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현재 AURA의 재무 상태와 진승의 취약점 분석 데이터를 띄웠다. 보시다시피 진승은 진성 케미컬을 방어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금 흐름은 이미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조사는 시간을 벌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버티면 무너지는 것은 지인승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 태도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며칠만 더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스스로 파멸하도록 만들 카드 말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술렁이던 이사회는 일단 잠잠해졌다. 회의를 마친 서연은 집무실로 돌아와 민지혁 실장을 불렀다. 강태준이 검찰을 움직여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켰다고 생각하겠죠. 그가 안심하고 진성 케미컬의 비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할 겁니다. 민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표님. 이미 자금 이동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분을 만날 때인 것 같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네, 이제 숨겨진 동맹을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녀는 코트를 챙겨 입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의 번잡한 도심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한옥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자인승의 그림자 속으로 강제로 밀려난 한 노인이 은거하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고즈넉한 한옥의 툇마루. 제인승 그룹의 전설적인 재무총괄 이사였던 오 상무가 홀로 바둑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윤서연의 아버지 윤 부회장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었으나 5년 전 강태준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 태준은 그에게 윤 부회장의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고 그가 끝까지 저항하자 결국 비리 누명을 씌워 불명예 퇴직시켰다. 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오 상무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둑돌을 놓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소? AURA의 윤 대표. 노인네의 한가한 은퇴 생활을 방해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보.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 상무님, 제 인승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이기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그리고 상무님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입니다. 그녀의 말에 오 상무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앳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아버지의 강직함을 닮은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이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명예라. 강태준이 지배하는 진숭에서 그런 것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시오. 오 상무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놈은 괴물이요. 나도 윤 부회장님도 그 괴물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소. 젊은 대표께서 복수심에 불타는 것은 알겠으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돌아가시오. 서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확보한 진성 케미컬의 1차 비자금 내역과 강태준이 현재 검찰을 움직이고 있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계란이 아닙니다. 저는 바위를 부술 폭탄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을 정확한 균열점에 터뜨리기 위해서는 상무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상무는 태블릿의 내용을 보고 눈이 커졌다. 그가 좌인승에 있을 때조차 접근하지 못했던 핵심 장부의 일부였다. 이걸 어떻게, 그는 서연을 다시 보았다. 이 젊은 대표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했다. 상무님, 강태준은 지금 제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딘지 상무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 상무는 침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성 케미컬은 겉으로 드러난 금고일 뿐, 진짜 비자금은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와 유령 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물론 그때는 윤 부회장 시절 그룹의 비상 경영 자금을 위한 것이었지만 강태준이 그것을 사유화해 버린 것이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지? 당신도 결국 강태준과 같은 또 다른 야심가일 뿐일지도 모르는데. 오 상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진송을 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의 유산을 되찾고 그가 세운 기업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것입니다. 상무님께서 지키고자 했던 지인숭의 정신을 말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그것은 윤 부회장이 생전에 오 상무에게 선물했던 낡은 만년필이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상무님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아직 바둑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오 상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암호였다.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라는 뜻이었다. 오 상무는 만년필을 받아 쥐었다. 그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5년간 죽은 듯이 숨어 지내며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온 것이다. 강태준. 그놈은 내가 만든 금고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모르고 있을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소, 윤 대표. 이 늙은이의 마지막 힘을 보태겠소. 오 상무는
한옥 깊숙한 곳에 비밀 서재로 서연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5년간 그가 몰래 백업해둔 지인숭의 모든 불법 자금 흐름이 담긴 진짜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강태준은 진성 케미컬의 장부를 조작하고 자금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겠지. 하지만 이 마스터 원장은 그놈도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요. 오 상무는 서연에게 암호화된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정계와 법조계에 뿌린 뇌물의 내역 차명으로 소유한 유령 회사들,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까지 그의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윤 부회장님이 남긴, 그리고 내가 지켜온 마지막 신의 한 수요. 서연은 USB를 단단히 애먹다. 그녀는 오 상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녀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목을 겨눌 단두대의 칼날이었다. 서연이 한옥을 나설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이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윤서연, 검찰 조사가 시작되니 꼬리를 내렸군. 감히 나한테 덤벼. 그는 AURA가 곧 백기를 들 것이라 확신하며 비자금을 새로운 은신처로 옮기는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서연의 손에 자신의 제국을 파괴할 설계도를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강태준은 불안감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검찰을 동원해 AURA를 압박했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윤서연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사관들의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 그녀의 방어막은 철옹성 같았고 제인숭이 심어둔 언론 플레이는 오히려 AURA에 대한 동정 여론을 일부 형성하는 역효과마저 낳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의 근원은 따로 있었다. 윤서연. 그 이름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5년 전 그 여자.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5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결정적인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5년 전 인천공항 출국장. 비에 젖은 생쥐꼴로 쫓겨났던 서연이 초점 없는 눈으로 비행기에 오르던 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한 남자. 민지혁, 윤 부회장의 충직한 비서였고 지금은 AURA 글로벌의 전략기획실장인 바로 그 남자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태주는 보고서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과 배신감, 그리고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전율이었다.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고 버렸던 아내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사냥개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감히 네가 나를.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그는 이 불안감을 끝내야 했다. 변호사나 임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그녀의 얼굴을 보고 확인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복수극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즈니스적 야망인지. 그는 비서를 통해 AURA의 윤서연 대표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장소는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지금은 태준의 소유가 된 진숭 아트 갤러리였다. 서연은 태준의 초대장을 받고 잠시 눈을 감았다. 민지혁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 함정입니다.
그가 드디어 대표님의 정체를 확인한 겁니다. 이 시점에 단둘이 만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연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아니요, 민 실장님. 함정이 아닙니다. 이건 그가 보내는 항복의 첫 신호입니다. 항복이라니요. 그는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미지의 적이 되어 돌아온 것에 대한 공포죠. 그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여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대면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겨야만 합니다. 그녀는 오 상무에게 받은 USB를 금고에 넣었다. 그것은 아직 사용할 때가 아니었다. 갤러리는 그날 밤을 위해 전면 폐쇄되었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울릴 만큼 고요했다. 강태주는 거대한 유화 앞에 서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폭풍 우치는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한 손에 들고 여유로운 척 그녀를 맞이했다. 윤서연. 아니 서연아, 오랜만이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교묘한 조롱과 과거의 남편 행세를 하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정말 대단한 공연이야. 내가 쫓아냈던 그 순진한 아가씨가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시궁창에서 보낸 5년이 꽤 유익했나 보군. 서연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시궁창은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지. 당신이 손수 만들어준 지옥. 그녀의 목소리는 와인잔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이게 다 뭐야?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버지의 원수라도 갚게 그 가여운 늙은이 말이야.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면 내가 그리웠나 내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이 모든 소동을 벌인 건가? 그렇다면 방법이 틀렸어. 넌 여전히 날 이해하지 못해. 그는 그녀의 턱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매섭게 쳐냈다. 더러운 손 치워 강태준.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태주는 맞은 손등을 내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5년 전의 서연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반항이었다. 이게 감히. 당신은 5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군. 여전히 오만하고 멍청해. 서연은 태준을 지나쳐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당신은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러 왔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그건 너무 시시해. 난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으러 왔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밀어넣었던 그 지옥보다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거야. 태주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너 하나 모두 쓰러뜨릴 것 같아. 당장 진성 케미컬 인수 포기하고 꺼져.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5년 전처럼. 그것은 그의 마지막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그 순간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그러나 지독히도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협박 나한테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나, 강 대표.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그리고 태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이게 뭐야? 태준은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진성 케미컬의 비자금을 급히 옮기고 있던 새로운 루트였다. 스위스 취리히의 블랙스톤 홀딩스.
그가 어제 막 송금을 마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유령 회사였다. 어떻게? 네가 이걸 어떻게? 태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려 나왔다. 이것은 과거의 정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실시간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송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가 제인숭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 자체가 그녀의 덫을 완성시키고 있었다. 서연은 태블릿을 껐다. 5년 전 당신은 나에게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지. 그녀가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번에는 태준이 뒷걸음질 쳤다. 이제 내가 말해줄게. 강태준. 넌 이제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아니, 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그녀는 태준의 굳어버린 어깨를 스치듯 지나갔다.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건 5년 전의 내가 아니야. 지금의 나지. 그녀는 갤러리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오만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기다려이. 이 미친년 날 협박하는 거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패배자의 발악처럼 들렸다. 서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고개만 살짝 돌렸다. 이미 시도했잖아. 그리고 실패했지.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갤러리 안에는 강태준 혼자 남았다.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고 짓밟았던 존재가 자신을 심판할 처형인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폭풍우 치는 바다를 그린 그림이 마치 그의 몰락을 예고하듯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번들거렸다. 갤러리에서의 얼음장 같은 대면이 끝난 직후 윤서연은 AURA의 워룸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이 공포에 질린 그 순간을 그녀는 지난 5년간 매일 밤 꿈꿔왔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임을 알았다. 절박함은 사람을 무모하게 만들고 무모함은 실수를 낳는다. 민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사무실을 낮게 울렸다. 준비해둔 2단계 자료를 배포하세요. 이번에는 언론사 한 곳을 특정해서 가장 집요한 탐사보도 팀에게 독점 제공하세요. 강태준이 막을 수 없도록. 그녀가 말한 2단계 자료는 오 상무가 넘긴 마스터 원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성 케미컬 내부 감사팀에서 빼돌린 자료 중 지난번 AURA가 공식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악랄한 횡령 증거였다. 강태준의 개인 비서가 법인 카드로 해외 명품을 구매하고 그의 내연녀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내역이었다. 금액 자체는 지인송 그룹 전체로 보면 크지 않았지만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는 충분히 자극적이고 더러운 내용이었다. 폭풍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예고편과 함께 시작되었다. 진승 그룹 K 회장 국민연금으로 사모님 명품 쇼핑 진성 케미컬 비자금 단독 추적.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AURA가 제기했던 경영부실 의혹이 이제는 구체적인 오너 리스크와 도덕적 K 문제로 번진 것이다. 주식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제인송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진성 케미컬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태준이 진성 케미컬을 방어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막대한 자금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사들은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에 떠 있는 윤서연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갤러리에서의 공포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자의 광기 어린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고 윤 부회장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것이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윤서연, 네가 날 여기까지 몰아붙였어. 네가 자초한 거야.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명예도 비즈니스 논리도 필요 없었다. 그는 저 여자를 감옥에 쳐넣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내부 전화가 아닌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대포폰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짧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났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회장님. 그는 제인순 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청소부백 이사였다. 그는 법무팀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강태준의 사냥개 역할을 하는 자였다. 백 이사, 윤서연을 처리해야겠다. 태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죽이라는 겁니까? 백 이사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살인은 그에게도 부담이었다. 아니, 죽음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저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겠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 백 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AURA를 불법 해킹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죠.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AURA가 진숭이의 기밀을 빼돌리는 현장을 덮치거나 윤서연이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현장을 잡는 겁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함정을 팔아. 아주 정교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함정을. 백 이사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AURA는 지금 진성 케미컬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의 유령 회사를 통해 AURA 측에 접근하겠습니다. 진성 케미컬에 결정적인 우호 지분을 넘기겠다는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것은 서연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자금은 우리 측에서 준비한 검은 돈입니다. 윤서연이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녀를 불법 자금 세탁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현장에서 돈가방과 함께 체포되도록 만들죠. 그것은 진순의 비자금을 이용해 윤서연에게 덫을 놓는 지독히도 비열한 계략이었다. 좋아, 당장 실행해. 이번에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 못한다. 윤서연,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태준은 전화를 끊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 시각 AURA의 워룸 민지혁 실장이 윤서연에게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대표님,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블랙로즈라는 정체불명의 투자사가 우리 측 MA팀에 비밀리에 접촉해왔습니다. 진성 케미컬에 숨겨진 지분 15%를 넘기겠다는 제안입니다. 블랙로즈. 서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오상무가 넘겨준 자료에도 없던 유령 회사였다. 강태준이 새로 만든 함정이군요.
민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금 거래입니다. 그것도 스위스 계좌를 통한. AURA의 팀원 하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현금을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불법 외환 거래 및 자금 세탁 혐의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당장 이 제안을 거절하고 서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냥감이 자신이 원하는 함정 속으로 정확히 걸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거절하다니요. 왜죠? 강태준이 이렇게까지 공들여 무대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올라가줘야죠. 민지혁이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놀란 눈으로 물었다. 대표님 설마 그 함정 속으로 직접 들어가시겠다는 겁니까? 서연은 창밖에 폭풍 우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주가 폭락으로 아우성치는 진숭의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다. 폭풍의 눈은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곳이다. 강태준은 내가 그 미끼를 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는 내가 승리의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을 거라 생각하겠죠. 5년 전의 나처럼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우리는 그 미끼를 물 겁니다. 아니, 무는 척할 겁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그 함정을 작동시키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더 큰 함정의 스위치를 누를 겁니다. 그녀는 민지혁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AURA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세요. 강태준이 보낸 청소부들이 우리 내부망의 침투의 증거를 조작하려 할 겁니다. 그들의 모든 접속 기록, 모든 통신 내역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 남기는 모든 디지털 발자국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잡을 증거가 될 겁니다. 서연의 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강태준의 함정을 역이용할 준비를 시작했다. 백이사의 팀이 어라의 방화벽을 뚫고 가짜 거래 내역을 심으려 시도할 때 서연의 팀은 그들의 침입 경로와 IP 주소, 심지어 그들이 심고 있는 조작된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저장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윤서연을 잡을 그물을 짜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윤서연이 펼쳐놓은 거대한 거미줄 위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거래일 D-Day. 서울 상공에는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짙은 먹구름이 깔려 있었다. AURA 글로벌과 블랙로즈 간의 은밀한 지분 거래가 예정된 날이었다.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마련된 비밀 워룸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다. 백이사, 태준이 보안 회선을 통해 말했다. 거래 장소는 확보됐나 검찰 쪽 인력들은 대기 중이지. 백이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거래는 싱가포르의 한 중립지대은행 VIP룸에서 프록시를 통해 진행됩니다. 윤서연 측에서는 민지혁이 직접 나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검은 돈이 AURA 측 계좌로 넘어가는 즉시 현장에서 놈들을 덮칠 겁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서연이 승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다고 확신했다. 진성 케미컬 지분 15%라는 미끼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였다. 좋아, 윤서연, 감히 내 것을 탐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오늘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는
최고급 샴페인을 미리 얼음통에 담가두었다. 같은 시각 AURA 글로벌 본사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외곽의 안가 윤서연의 진짜 워룸이 가동되고 있었다. 그곳은 강태준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달리 수백 대의 서버와 방어 시스템으로 가득 찬 철통 같은 요새였다. 서연은 수십 명의 최고 보안 전문가 및 금융 분석가들과 함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 실장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연이 통신 장치에 대고 물었다. 싱가포르 현장에 나가 있는 민지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대표님. 블랙로즈 측 변호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자금 이체를 준비 중입니다. 예상대로 저들은 우리가 제공한 계좌가 단순한 인수용 계좌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우리가 최인승의 해킹 시도를 막아내는 데만 급급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녀는 지난 며칠간 102사의 청소부 팀이 AURA의 서버에 침투해 가짜 증거를 심으려는 모든 시도를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침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연이 만들어 놓은 샌드박스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을 뿐이다. 모든 팀 준비하세요. 서연이 낮게 명령했다. 강태준이 우리를 불법 자금 세탁으로 올가매려는 바로 그 돈.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그 뿌리까지 추적할 겁니다. 오 상무님이 주신 마스터 원장과 대조할 준비를 하세요.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함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 그 자체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거래가 시작되었다. 블랙로즈 측에서 거액의 현금이 암호화된 경로를 통해 AURA가 지정한 스위스 계좌로 이체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워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잡았다 저 미친년 드디어 걸려들었어. 태준은 백 이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검찰에 연락해 현장을 덮쳐 동시에 AURA 본사도 압수수색해. 강태준의 명령에 따라 지인승과 결탁한 검찰 특수부 인력들이 AURA 본사 로비로 들이닥쳤다. 기자들이 이 극적인 장면을 찍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윤서연 대표의 집무실과 워룸이라고 알려진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몇 명의 직원들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윤서연은 어디 있나? 당장 윤서연 대표를 찾아내 수사관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싱가포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은 돈이 이체되자마자 스위스 은행의 VIP 룸으로 들이닥친 현지 경찰들은 민지역이 아닌 블랙로즈 측 변호사들만 발견했을 뿐이다. 민지역은 이미 디지털 서명만 마친 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후였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 있던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야? 윤서연은 민지역은 어디 갔어? 태준이 모니터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때 그의 법무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워룸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블랙로즈와 블랙스톤 홀딩스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뭐라고 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동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은 AURA 계좌로 넘어갔잖아. 법무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AURA가 제공한 계좌는 단순한 인수 계좌가 아니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와 연계된 특수감시 에스크로 계좌였습니다.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오 상무의 마스터 원장에 담긴 자인승의 비자금 내역을
익명으로 스위스와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제보했다. 그리고 강태준이 그 비자금을 블랙로즈를 통해 움직이려 하자 그 거래 자체를 범죄자금 이동의 현행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강태준은 윤서연을 잡기 위해 자신의 검은 돈을 스스로 국제사법기관의 감시망 한가운데로 밀어넣은 셈이었다. 이럴 수가. 태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이 평생 모은 비자금 진숭을 지탱하던 검은 돈이 한순간에 묶여버렸다. 그가 윤서연을 잡기 위해 사용한 바로 그 돈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이 되었다. 이것이 윤서연이 설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눕도록 만들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망연자실해 있는 사이 모든 언론사에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충격 단독 진승그룹 청소부 동원에 AURA 글로벌 해킹 시도 조작 증거 현장 포착. 서연의 팀이 지난 며칠간 수집한 백이사 팀의 모든 불법 침입 기록과 데이터 조작 시도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AURA를 압수수색하러 갔던 검찰은 오히려 지인승의 불법 해킹 및 증거 조작 혐의를 수사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부패한 재벌이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검찰과 유착하고 심지어 불법 해킹과 함정 수사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워룸 모니터에서 안가에 숨어 있던 윤서연이 변호인단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사로 향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아니라 제인승그룹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의 모습으로 강태준 회장. 태준은 모니터 속에 그녀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강태준의 정교한 함정이 역으로 그의 목을 조인 그날 이후 진송그룹은 뿌리째 흔들렸다. 국제금융당국에 의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모두 동결되자 그룹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설상가상으로 AURA의 해킹을 시도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한 청소부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제인숭은 범죄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주가는 연일 바닥을 쳤고 투자자들의 소송이 빗발쳤다. 강태준이 수십 년간 금력으로 쌓아 올린 정관계 로비 라인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갇힌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포위망에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바로 그때 진승그룹의 역사상 유례없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다. 소집 요구자는 다름 아닌 AURA 글로벌이었다. AURA는 강태준이 진성케미컬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주식과 블랙로즈 사태로 인해 압류된 차명 주식 일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며 단숨에 제인승그룹의 최대 주주 중 하나로 등극해 있었다. 심판의 날이 온 것이다. 주주총회 당일 진송그룹 본사 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분노한 소액 주주들과 이미 진승을 벌일 준비가 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몰락을 취재하려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태준은 며칠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최고급 정장을 입었지만 핏기 없는 얼굴과 충혈된 눈은 그의 몰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단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의 옥좌가 아니었다.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보였다. 마침내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윤서연이 AURA 임원들과 함께 들어섰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터졌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흔들림 없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임시 주총 개회를 선언하고 최대 주주인 AURA 글로벌의 윤서연 대표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서연은 연단에 섰다.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5년 전의 오만함 대신 공포와 증오 그리고 애원이 뒤섞인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인승 그룹의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AURA 글로벌의 대표로서 그리고 제인성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최근 진숭이 저지른 불법 해킹 시도와 증거 조작 영상을 띄웠다. 강태준 회장은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 회장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AURA의 인수를 막으려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서연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그녀의 아버지 윤 부회장의 이름이 적힌 조작된 회계 장부였다. 강태준 회장은 5년 전 진숭의 공동 창업주이자 저의 아버지이신고 윤명환 부회장님께 횡령 누명을 씌워 이 자리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진숭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강당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이것은 아무도 몰랐던 감춰진 원죄였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오 상무에게서 받은 마스터 원장의 핵심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은 지인숭 그룹의 진짜 장부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스크린에는 지난 5년간 지인숭에서 빠져나가 강태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자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로 뿌려진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모든 증거에는 날짜와 서명 계좌 번호가 명시되어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아버지를 몰아낸 그 수법으로 지난 5년간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을 빼돌려 자신의 왕국을 유지해 왔습니다. 진성 케미컬은 그의 개인 금고였을 뿐입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준을 따르던 이사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그들 역시 이 범죄의 공범이 될까 두려워했다. 모든 것은 거짓이오. 윤서연 당신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조작한 거야. 강태준이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서연은 연단에서 내려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섰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가족을 파괴했어. 그리고 제인승을 좀먹었지. 이제 당신의 심판 시간이야.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강태준이 매수했던 부패한 검사들이 아니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제인승의 비리를 포착한 중앙지검 특수부였다. 강태준 씨 수사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제압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불법 자금 세탁 증거 조작 및 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 2명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강태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찰칵하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차가운 금속이 강태준의 손목을 감싸는 소리는 마치 지인숭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장송곡처럼 거대한 강당을 울렸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강태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감히 나를 이거 안 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그는 맹수처럼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의 양팔을 제압한 특수부 수사관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자인숭 이 회장이 아닌 일개 경제사범으로 그를 대할 뿐이었다. 그의 위엄, 그의 권력은 차가운 수갑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 기자들의 외침, 수사관들의 제지 소리가 뒤섞였다. 지인숭의 임원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앉아 있거나 황급히 자신은 관련 없다는 듯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강태준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개들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찾거나 꼬리를 말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서연은 연단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희열이나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오직 지독히도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5년, 그녀가 이 순간을 위해 버텨온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쓰러지시던 날, 비에 젖어 맨발로 쫓겨나던 그 밤, 그녀는 이 날을 맹세했다. 윤서연이 미친년 내년이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강태준이 그녀를 발견하고 악을 썼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가로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의 발악은 지인숭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 내지르는 마지막 단말마처럼 처절했다. 수사관들이 그를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모두 비켜주십시오. 피의자를 호송합니다. 그들은 인파를 해치고 강태준을 연단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의 경로는 단 하나, 윤서연이 서 있는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동시에 프레임에 담았다. 몰락하는 황제와 그를 심판한 새로운 권력자. 강태준은 끌려가면서도 윤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렸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바로 앞을 지나가는 순간 수사관이 그의 등을 거칠게 밀었다. 빨리 걸어.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은 몸은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의 상체가 그토록 뻣뻣하게 세우고 다니던 그의 고개가 윤서연의 발 아래를 향해 깊숙이 숙여졌다. 그것은 의도된 사과나 굴복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자의 비참한 몸짓이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정수리가 그가 벌레처럼 경멸했던 아내의 시선 아래에 놓였다. 그는 머리를 조아렸다.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서연은 그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뇌리에 5년 전 그날 밤 그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뱉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속삭이듯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강태준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입이 막힌 채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쾅! 강당 뒷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태준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강당에 남은 것은 정적, 그리고
수백 개의 렌즈가 일제히 한 사람을 향하는 소리뿐이었다. 윤서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인승 그룹은 오늘부로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AURA 글로벌은 최대 주주로서 제인승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과 동시에 한국거래소는 지인승 그룹 모든 계열사의 주식 거래를 무기한 정지시켰다. 검찰은 지인승 본사 전체를 압수수색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했다. 강태준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듯 허무하게 사라졌다. 뉴스는 속보로 제인승 제국의 몰락을 타전했다. 서연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강당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곁에는 민지혁 실장과 오 상무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다. 오 상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5년 만에 되찾은 친구의 명예에 목이 메었다. 서연은 건물 밖으로 나와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내릴 것 같던 하늘은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이름, 그의 재산, 그의 자유,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서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 격동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변함없었지만 그 심장부에 자리한 제인승 그룹의 이름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AURA 제인승 G그룹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강태준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제국은 윤서연의 냉철한 손길 아래 완전히 해체되고 재편되었다. 새롭게 단장된 본사의 최고 경영자 회의실. 과거 강태준의 화려하고 위압적이던 취향은 온데간데 없었다. 밝은 조명과 미니멀리즘이 강조된 실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윤서연은 통합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첫 번째 분기 실적 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숭을 이끌던 그 어떤 CEO보다 강력한 권위가 서려 있었다. 구조조정본부에서 제출한 2차 인력 재배치안은 기각합니다. 단순히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과거 진숭의 부패한 라인에 속했던 인력들을 명확히 가려내고 그들의 실무 능력을 재검증하여 공정한 기회를 다시 부여하십시오. AURA의 시스템은 처벌이 아닌 공정성에 기반합니다. 그녀의 말에 한 중역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진승 시절부터 내려온 인물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그들 모두를 재검증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게다가 그들의 충성심을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 회장. 아니, 강태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서연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충성심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님,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태준이 심어놓은 두려움의 정치를 답습할 생각이라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AURA 제인 쌍계는 투명한 시스템과 공정한 보상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의 회의실은 다시금 건강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지난 몇 달은 전쟁이었다. 강태준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수십 년간 지인숭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부패의 독을 제거하는 일은 거대한 괴물을 해부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오 상무를 감사위원장으로 민지혁을 통합
전략기획 총괄 사장으로 임명하고 밤낮 없이 재편 작업에 매달렸다. 수많은 저항과 은밀한 방해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청소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을 정화했다. 모든 불법적인 관행을 중단시켰고 오직 실력과 성과만이 평가받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AURA의 혁신적인 DNA가 지인숭의 견고한 인프라와 결합하며 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서연은 집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모든 일정을 비워두었다. 그녀가 직접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추모 공원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이었다. 그녀는 두 손 가득 국화를 들고 익숙한 곳으로 향했다. 아버지 윤명환 부회장의 묘소 앞이었다. 서연은 묘비 앞에 쭈그리고 앉아 먼지를 닦아내고 새 꽃을 놓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의 최종 판결이 담긴 신문기사 스크랩과 제인숭 그룹의 이름으로 공식 발표된 고 윤명환 부회장 명예회복 및 공식 사과문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다 끝났어요. 강태준은 그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이에요. 당신의 이름도 제인숭의 명예도 제가 다 되찾았어요. 그녀는 상자의 서류들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유일한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이 흐를 것이라 생각했다. 혹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그를 증오하는 마음이 절 삼켜버릴까봐. 매일 밤 제가 강태준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는 꿈을 꿨어요. 그녀는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지독한 복수도 제 지옥 같던 시간도요.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증오를 연료 삼아 달려왔던 지난 5년의 세월을, 그리고 그 증오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복수는 그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평온을 주지는 못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오상무였다. 그는 이제 그룹의 존경받는 고문으로 서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늦으셨네요, 상무님. 서연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 상무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보며 묵념했다. 자네 친구가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겠군.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 회장님께서 강태준을 무너뜨린 것 때문이 아니오. 이 모든 복수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일어섰다는 것 때문에 말이오. 그는 서연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요. 이 거대한 그룹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이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저 멀리 민지혁 실장이 차에 기댄 채 그들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 사람은 함께 추모 공원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AURA, JUN, 썬그룹의 최고 회장실에 서 있었다. 그곳은 한때 강태준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었다. 폭풍 우치는 바다를 그린 거대한 유화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새벽의 지평선을 그린 고요하고 희망적인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다. 5년 전 그녀가 쫓겨났던 그 밤에 보았던 도시와 같은 도시였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그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키고 일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또한 복수심에 불타는 냉혹한 CEO만도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정한 리더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지평선은 바로 지금 그녀의 발 아래에서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었다.